전한 후한 시대 때 지방 행정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초의 지방제도는 주로 진나라의 군현제를 답습했으나 다른 점은 왕국과 후국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일본학자들은 군국제, 중국에서는 쌍괴제라고 합니다. 한초의 왕국은 지역이 넓어서 한 왕국이 몇 개의 군을 관할할 수 있었습니다. 왕도가 있는 군에는 내사가 다스리고 각 지군에는 태수를 두고 그 아래에 현과 향이 있어서 보통의 군형과 같았습니다. 내사와 각 지군의 태수는 중앙에서 파견된 왕국 승상이 다스렸습니다. 이 밖에 왕국의 중요한 관리에는 중의가 있어서 군사를 담당하고 어사대부와 국영이 있어서 소형의 중앙정부와 거의 같았습니다. 5조 7국에 난 이후 한나라는 왕국 승상의 명칭을 상으로 바꾸고 그 밑에 있었던 많은 관리들을 감원했습니다. 무제 이후 왕국의 지구는 대부분 삭감되어 없어지고 한 군만 남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주요 관리로는 최후까지 남아있던 것이 상과 중의였는데 상은 군태수와 같고 중의는 군도의와 같았으므로 왕국의 조직과 군의 조직은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후국의 지역은 가장 큰 것이 한현이고 그 행정장관도 상이라 불렀으나 실제적으로는 현영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열후는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받은 조세는 상을 통해서 여루에게 바쳤습니다. 이 이외에 후국의 행정 정부 형태는 현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한의 왕후국 제도는 여전히 전한 후기와 같았습니다. 광무초년에 공신을 열후로 봉하고 그 봉토가 큰 것이 4개 현이나 되었으나 그 수는 적었습니다. 이 밖에 광무제 때 공국을 두었습니다. 건무 2년 즉 26년 주의 후예인 희상을 승휴공에, 건무 5년 즉 29년에 은혜 후예인 공안을 은소가공에 봉했는데 봉토는 각각 1현이었습니다. 건무 13년 즉 37년에 공안을 송공, 희상을 위공으로 개봉하고 종실 제후왕 가운데 여러 사람을 공으로 강봉했습니다. 그리고 제후왕에서 공으로 강봉된 사람들도 봉토는 여전히 한 군이었습니다. 건무 19년 즉 43년에 종실에 있었던 여러 공을 다시 왕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공국은 송위만 남았으며 한 현만 가지고 있어서 후국과 같았습니다. 한쪽 군국의 총수는 진보다 많았습니다. 고조 말년에 군국은 모두 56개였습니다. 여태후 시대 때 몇 개의 왕국을 증가시켰으나 곧 감소되었습니다. 문제와 경제 시대에도 10여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무제 때 이르러 영토가 넓어지자 많은 군을 증설했습니다. 기원전 104년 한해 군국은 110개가 되었고 이 중 군이 89개, 국이 21개였는데 이때가 한대 군국의 수가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이후부터 감소되어 기원후 2년 즉 평제 원시 2년에는 모두 103개의 군국이 있었는데 국 즉 왕국이 20개, 군이 83개였습니다. 후한시대 군국의 수는 자주 변했는데 순제 영하 5년 즉 14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105개의 군국 가운데 국이 20개, 속국이 6개, 군이 79개였습니다. 속국은 무제가 귀순한 외족들에게 특별히 설치한 구역으로 속국도의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전한시대의 속국은 군에 부속되어 있었고 후한 안제 때의 속국은 별도의 현을 갖게 되어 지위가 군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진의 내사는 군의 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해 산보는 군의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군국 밑에는 반드시 현이 있었는데 이민족이 거주하는 현을 도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제도는 진나라의 제도와 같았습니다. 어떤 군국에는 약간의 후국이나 황후 공주들의 시급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료 용어로는 읍이라고 합니다. 평제 원시 2년 즉 기원후 2년 전국의 현읍이 1314개, 도가 32개, 후국이 241개가 있었는데 현읍, 도, 후국을 합하면 1587개였습니다. 현읍, 도, 후국을 현급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구는 1223만 3062호에 5959만 4978명이었는데 전한 인구가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후한 순제 영하 5년 140년에 전국의 현읍, 도, 후국은 1180개였습니다. 인구는 한제 때가 가장 많았는데 156년 당시 인구가 1607만 9060호에 5006만 1856명이었습니다. 한 현의 인구는 보통 1만호를 기준으로 했는데 많은 곳은 수만호, 적은 곳은 3, 4천호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 이하의 조직으로는 향과 정이 있었으며 정 밑에는 다시 리, 15로 나누어 5가구를 5, 10가구를 10, 10개의 10을 리로 즉 100가구죠. 10리를 정으로 10정을 향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제는 진나라 때와 같았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철저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컨대 정의 설립은 비록 호구를 표준으로 삼았으나 치안 유지와 변경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변방 지역에는 인구가 적더라도 정을 설치했습니다. 군의 장관은 태수라고 하는데 질 2,000석이며 중앙정부에서 파견했습니다. 태수는 비록 군의 행정을 처리했으나 매년 반드시 승상에게 상계했습니다. 계란, 계부를 가리키는데 한 군의 호구와 제부의 장부 정리를 말합니다. 태수는 매년 관리를 승상에게 보내어 이러한 재정 호구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승상은 이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참고 자료로 삼았습니다. 태수 이하의 중요한 관리로는 도위와 승이 각각 한 명씩 있어서 모두 중앙에서 파견했습니다. 도위는 비 2,000석으로 한 군의 군사를 맡았습니다. 승은 600석으로 태수의 공무 처리를 도와줄 뿐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연속은 태수가 그 군 사람들을 뽑아 임명하였고 가장 중요한 공조는 군부, 즉 군청의 여러 조를 통할하고 군리의 진퇴와 상벌을 주관하는 권력이 컸습니다. 조선시대 이방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이 밖에 도구 몇 사람을 두어 군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현을 분담해서 감독하고 감찰하는 기능을 맡았습니다. 현의 장관도 1만 호 이상의 현은 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례로 질은 600석에서 1,000석이었고 1만 호 이하의 현은 장이라고 불러서 질은 300석에서 500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의 다과에 따라 설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승이 있어서 문서를 관리하고 위가 갑조를 맡아 도적을 다스렸습니다. 태수는 매년 봄에 각 현을 순행하여 농업을 시찰하고 가을에도 순행하여 현정을 살폈습니다. 이를 행현이라고 합니다. 현에서는 겨울철에 반드시 소속된 군국에 계부를 보고하고 군국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과 현령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향관에는 색부, 소송과 징세 담당, 삼로, 교육 담당, 유효, 치안 담당이 있었습니다. 정에는 정장이 있어 길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관할구역 안에 민사와 형사 문제를 겸해서 맡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 리, 궤, 10장, 5장 등이 있었는데 진나라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제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연자 규정만이 없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주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는 본래 한의 중앙정부에서 각 군을 감독하는 관리였습니다. 진나라 시대에는 중앙정부에 때때로 시어사를 둬 각 군을 감독했으나 상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찰구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가 건국한 후에 이러한 제도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해제 때 이르러 처음으로 어사를 지방에 보내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도 때때로 승상사를 보내 순찰하도록 하였으나 상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제 원봉 5년 기원전 106년 정식으로 전국을 13개 감찰구로 나누고 이름을 부라 했으며 각 부마다 자사 1명을 두어 소속된 군국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삼보, 장안을 중심으로 한 3개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경조윤, 좌풍익, 우부풍을 지칭합니다. 사마, 하동, 하남, 한해와 홍농 7구는 경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13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사는 보통 상설된 치소에 있다가 대부분 매년 8월에 각 군국을 순행하면서 군국 안에 태수나 승 또는 그 경내에 있는 종실, 호족들의 불법한 일을 보면 즉시 중앙에 보고하고 탄핵했습니다. 탄핵 내용은 모두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실이나 호족들의 전택에 제한을 넣고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포악할 때. 둘째, 태수나 승이 조서를 받들지 않고 탐호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할 때. 셋째, 태수와 승이 형벌과 상을 남발하여 번거롭게 하고 고포감을 줄 때. 넷째, 태수나 승의 관리 임명에 정실이 개입되었을 때. 다섯째, 태수와 승의 자제가 그 권력을 믿고 반부에 청탁했을 때. 여섯째, 태수나 승이 호족에게 아부하여 정령을 어길 때. 경기 7군의 감찰은 처음에 어사 또는 승상이 맡았다가 기원정 89년 별도로 사예 교위를 두어 7군의 감찰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감찰군은 14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3부의 명칭과 각 부가 관할하고 있는 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3부가 감독하고 있는 각 군국은 무제때를 표준으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비록 군국의 감소가 있었지만 부의 범위에는 큰 범위가 없었습니다. 평제 때 왕망이 정권을 잡은 후 전국을 12조로 고치고 한해 삭방 사예 2부를 없애고 량조를 옹주로, 교지를 교주로 고쳐 불렀습니다. 후한 시대에는 삭방을 없애고
사예를 주수에 넣어서 여전히 13부가 되었습니다. 자사의 질은 600석으로 지위는 군태수보다 비교적 낮았으나 자사를 오랫동안 역임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반드시 태수로 승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대표하고 지방을 감찰하기 때문에 권위는 상당히 높았으며 점차 태수 상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8년 자사를 주목으로 고치고 질은 중 2000석에 지위는 태수 상 위에 서도록 했습니다. 애제 때 주목의 권한이 너무 커서 기원전 5년 주목을 다시 없애고 다시 자사를 두었으며 질은 여전히 600석이었습니다. 평제 때 다시 주목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광무제 시기인 기원후 42년 다시 주목을 자사로 개칭하여 그 후 영제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후한의 자사의 권한은 비교적 전한 때보다 컸습니다. 예를 들면 후한시대 자사는 범인을 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사의 권한은 전한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후한시대에는 더욱 보편적으로 행사되었습니다. 또 자사가 출정할 때 지위를 군대한 일은 안제 때 이미 여러 차례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한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주는 군보다 비교적 범위가 커서 대규모 전쟁이 있는 경우에만 1군 1국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자사의 지위가 비교적 편리했습니다. 이처럼 자사의 권세는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순제 때 조서에서 자사에게 여러 군국을 지휘하도록 하고 자사의 명함을 2000석 앞에 놓도록 하여 지방의 최고 행정장관과 같았습니다. 영제 때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188년 익주, 유주, 예주에 주목을 설치하고 중신을 임명하였으며 주 전체의 군정, 즉 군사와 일반 행정을 맡도록 하여 자사와 함께 두었습니다. 따라서 주목의 권한이 더욱 무거워지고 주부는 정식으로 감찰행정구역에서 지방 최고행정구역이 되었으며 전의 지방행정구역인 군현의 2급제에서 주군현 3급제로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의 통설이긴 한데 중국에 있는 지방행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큰 행정구역은 지방관으로 두는 게 아니라 감찰구역으로 두는 겁니다. 가장 큰 행정구역의 장관에게 일반 행정과 군사, 재정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 이들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행정구역인 부 혹은 자사부라고 하는데 이 부는 관할하고 있는 군국과 현 등의 감찰을 맡았을 뿐이지 사실 지방행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한테 권력을 주게 되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